화이팅!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분 좋으시죠? 참 저희 채널만큼 이렇게 정확한 인덱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말에 제 뷰를 바꾸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 채널 조회수가 떨어지고 악플이 많아지고 이거 바닥 같습니다 라고 해서 뷰를 바꿨는데 잘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IT신 채널은 항상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인덱스로서의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기분이 좋은데요. 보통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 요거는 이제 업황이 아니라 주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 돌려잡을 때는요 중요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바이오 투자학교 이혜진 대표님이 펀드 매니저로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계속 외국인들이 팔다가 2천억씩 양거래일 정도 이렇게 매수 들어오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샀고요. 어제도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천억 이상 샀어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은 턴어라운드 시장이라고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턴어라운드를 놓치면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호재가 쏟아지고 있어요. 호재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오면 관세 때리겠지 라고 해서 힘 빡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이야기 나옵니다. 네,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스탠스. 일각에서는 그렇게 예견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거래 기술의 책에서 보면 항상 막 엄청나게 미치광이 전략으로 막 지르고 나서 협상할 때 좀 굉장히 완화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일단 트럼프 쪽에서는 부랴부랴 막 이거 수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 부분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밤에 또 나스닥, 네,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진보 정권 들어오면 자산시장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좌측 깜빡이 틀고 들어왔는데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그러면서 굉장히 주식 시세가 많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트럼프도 약간 좀 그런 효과를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SK 하이닉스 웨이. 자, 제가 지난달 12월 영상에서 SK 하이닉스가 TSMC의 길을 가야 된다. TSMC 웨이. 요즘에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웨이. 네. TSMC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TSMC는 항상 수요하고 공급을 굉장히 잘 매칭을 해서 가격을 계속 인상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3나노나 2나노나 그리고 코머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분기마다 거의 3에서 8%씩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머스는 뭐 10에서 20%씩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딱 수요 공급 맞춰가지고. 그래서 TSMC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3년 초에도 비싸다, 24년 초에도 비싸다 라고 하면서 계속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은 1조 달러 이상의 뭐 시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엔비디아도 우리 뭐 TSMC하고 엔비디아 사이의 관계 보면 엔비디아가 정말 불쌍해 보일 정도입니다. 네, 그렇지만 빅테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엔비디아는 사악한 거죠. 네, 사악한 거죠. 그렇지만 젠슨 왕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왜? 네, 지금 블랙을 받아야 됩니다. 네. 블랙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공정에서 어떤 특정 기술에서 주도권을 가진 회사는 이제는 프리미엄을 굉장히 줘야 되는 시대다. 특히나 AI 혁명에서는. 자, SK 하이닉스가 왜 어제 그 월요일 시장에서 9% 이상 급등했냐? 당초 24년 캐파는 3.5배 증설했어요. HBM입니다. HBM.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5년에는 우리 그냥 보수적으로 갈래. 뭐 수요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원래 40% 정도만 증설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브로드컴이 와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 쳤다라는 거는 결국 삼고초려했다라는 거죠. 삼고초려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HBM 많이 필요해. 지금 SK 하이닉스만큼 품질 좋고 수율 좋은 HBM 만드는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했죠. 30% 추가해서 70% 캐파를 증설하겠다. 지금 이제 공간,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난리죠. 자, 브로드컴하고 협상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좋게 했을 겁니다, 아마. 네. 아마 엔비디아보다 좋게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왕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지금 블랙웰이 발열 문제가 잘 안 잡히고 있죠. 특히나 전성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자, 이것 때문에 계속 브로드컴의 A식으로 넘어가려는 고객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HBM에서 전력 효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설계든 공정이든 충분히 뭔가 개선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자, 제일 잘하는 회사한테 이런 것들 요구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결국 표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준. 네, 그죠? 표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누구하고 해야 될까요? 네, 1등 업체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요구가 빡세진다는 거는 결국 더 프리미엄을 줘야겠죠. 지금 SK 하이닉스 웨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보다 지금 더 좋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급하게 SK 하이닉스를 땡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HBM 수요는 정말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I 가속기. 이게 A식 쪽이 브로드컴만 있나요? 네, 요즘에 마벨 테크놀로지도 장난 아니죠.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자체 설계 칩, 특히나 트레이니움 시리즈 굉장히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HBM 써야 되죠. 네, 누구한테 찾아올까요? 하이닉스 찾아오면 또 하이닉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TSMC에서 봤잖아요. 그죠? 찾아왔어. 우리 캐파 없어. 스페이스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조건으로 해줄게. 그러면 또 마지못해. 이거 가지고 안 돼. 너 뭐 비사 어떻게 지금 계약한 줄 알아? 그러면 그래, 그 정도였어? 그래, 더 줄게.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주의 M15X 팹 같은 경우는 연말에나 장비 반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생산에서 도움이 되려면 결국 26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하죠? 지금 그래서 낸드 팹 있잖아요. 낸드 팹을 전환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정도 배팅을 하려면 고객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줘야겠죠. 그러면 HBM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네, HBM 밸류 체인을 다시 봐야 되냐? 요즘에 주가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이거 절대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회사를 언급할 거기 때문에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TC 본더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가 탑이죠. 네,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회사 이름도 길어요. 네, 솔루션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품 납품하는 미코 같은 회사들도 좀 다시 최근에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펄스 히터.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 특히나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네, 리플로우 쪽에서 PSK 홀딩스. 이 회사는 이제 디스컴이라고 해서 이제 그 HBM 할 때 찌꺼기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도 하고, 그리고 STI. 작년 제가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쪽에서는 넥스틴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이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품, 소켓 쪽은 리노공업, ISC 이런 회사들을 좀 관심 깊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절대 추천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회사를 제가 다 추천드릴 수는 없죠.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시장 좋아지면요, 이것도 막
이영수가 추천하는 종목이라고. 제가 추천한 종목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절대 책임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제가 10분짜리 영상 하나 듣고 여러분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다시 꼼꼼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요. 사실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최근에 알게 됐거나 이런 분들은 뭐 1년 전에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니? 여러분 1년 전이면 사이클이 완전 달라요. 반도체에 제가 또 기초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요즘에 반도체 기초 강의 이런 거 좋습니다. 강혜령 기자 요즘에 뭐 반친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반도체 기초 강의 되게 좋으니까요. 그런 거 듣고 좀 이제 투자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제 말 스쳐서 이렇게 흘러가는 제 말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또 상승장 되면 또 걱정이 있어요. 이게 비 오면 네, 소금장수 그리고 날이 맑으면 이제 우산장수 이제 걱정하는 엄마 마음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조회수 늘어나고 구독자들 많아지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요. 한편으로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 이게 밸류 체인만 말씀드리고 설명드린다는 거. 제가 영상을 이 채널 시작하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종목 추천하고 이럴 정도로 네,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네. 네.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